안녕하세요. 오성우입니다. 오늘 예쁜 여자 고객님께서 저희 샵을 찾아주셨는데요. 머리를 기르시던 중에 좀 답답하고 무겁다고 하셔서 미디움 레이어 커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2등분을 이렇게 나눌 것이고요. 위쪽은 볼륨감을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상이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양쪽으로 연결하면서 전체 블로킹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은 전체적으로 지저분한 부분을 살짝 다듬어 줄 것이고요. 이때는 블런트 커트보다는 포인팅 커트로 해서 약간 자연스러움을 주면서 커팅을 진행합니다. 왼쪽을 진행하고 오른쪽도 마찬가지 포인팅 커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이드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요. 2등분 블로킹한 아래쪽은 버티컬 섹션으로 나누어 전체 폭의 절반 정도로 스퀘어로 커트를 하게 됩니다. 미디움 레이어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층이 나거나 또 너무 적게 나도 커트 형태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전체 폭의 절반 정도만 커트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잘랐던 베이스에 맞춰서 첫 번째는 온드 베이스로 진행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진행을 할수록 뒤쪽으로 살짝 당겨서 사이드 베이스로 커트를 합니다. 자, 사이드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나머지 옆 포인트 위쪽은 많이 자를 게 없기 때문에 호리존털로 살짝 들어서 살짝 무게감만 정리를 합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때는 첫 번째 잘랐던 가이드를 가지고 와서 스퀘어로 잡은 후 가이드에 맞춰서 포인팅 커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 섹션은 조금 전에 잘랐던 섹션에 맞춰서 오버랩을 시켜가며 스퀘어 라인으로 커트를 합니다. 사이드는 마찬가지 호리존털로 들어서 약간의 무게감만 살짝 다듬어줍니다. 버티컬을 자르고 나면 아래쪽에 우리가 2분의 1의 커트를 했기 때문에 다소 무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살짝 숙이고 아래로 다 당기면은 직각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만 살짝 라운드로 정리를 합니다. 자, 다음 섹션을 보면 똑같이 사이드로 살짝 당긴 후 고개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45도 아래로 살짝 당겨서 보면은 코너 부분이 살짝 각져요. 그 부분을 라운드로 포인트 커트해서 정리를 합니다. 네이프 사이드까지 정리를 하게 되면은 네이프 쪽에 무거웠던 부분이 소프트하게 표현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소프트해졌죠. 왼쪽에 이어서 오른쪽도 동일한 방법을 진행을 하는데 마찬가지 45로 당기고 라운드로 포인트 커트 하면서 무게감을 없애줍니다. 이 부분도 네이프 사이드까지만 해주면은 네이프 전체 묵은 부분을 가볍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섹션 뒤로 당겨서 사이드로 당긴 후 코너 부분의 무게감을 라운드로 정리를 합니다. 아래쪽에 커트가 끝났다면은 아래쪽에 스퀘어 잘려진 부분에 연결하여 이 부분을 똑같이 스퀘어로 들어 포인팅 커트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잘랐던 베이스에 맞춰서 사이드 베이스로 당긴 후 마찬가지 포인팅 커트로 진행을 하고요.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탑 쪽에서 방사선 섹션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사이드 베이스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포인팅 커트가 잘 되고 있죠. 커트 자체가 레이어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커트가 블런트보다는 포인팅 커트로 하는 것이 더 전체적인 커트에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 길이가 많이 길 때는 먼저 잘라주고 포인팅 커트로 정리를 하죠. 오른쪽과 왼쪽을 모두 자른 후 페이스 라인에 와서 페이스 라인 2cm를 양쪽으로 정확하게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얼굴 쪽으로 살짝 빗어주고 가운데 부분에 소량의 모발을 담아서 얼굴형에 맞게 코 라인이나 입술 라인에 맞게 가이드를 정하고 얼굴 쪽으로 살짝 45도 아래쪽으로 당긴 후 약간 C 커브 빗질을 하면서 레이어드를 넣어줍니다. 페이스라인에 블런트로 하신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 부분 또한도 포인팅 커트로 진행하는 것이 좀 전체적인 연결 부드럽지 않나 해서 저는 가급적이면 포인트 커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보다 각도를 조금 들어준 상태죠. C커브 빗질 해주고 포인팅 커트로 레이어드를 넣어줍니다. 뒤쪽으로 계속하면서 거의 골든 포인트 뒤쪽까지 모든 모발을 가지고 와서 앞쪽에 잘랐던 모발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동일한 방법으로 C커브를 주면서 레이어드를 넣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이 끝나고 두 번째 섹션도 동일한 방법으로 자, 이때도 깔끔하게 섹션을 분리시켜주고요. 조금 전에 잘랐던 라인에 맞춰서 포인팅 커트로 레이어드를 넣어주고 있어요. 자, 모든 커트가 끝이 나고 일단 질감과 양감 처리를 하기 전에 애벌 드라이를 가볍게 하고 있어요. 이때는 너무 볼륨을 주기보다는 무거웠던 부분과 엉켜있는 부분은 살짝 정리해 준다 식으로 디자인에 맞게 살짝 가벼운 드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가 끝난 후 네이프에서부터 딥포인팅으로 커트하고 난 후 무거워진 부분에 그쪽에 부드러운 질감을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틴닝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끝쪽에 부드러운 열동감을 주는 것은 틴닝과 이런 딥포인팅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기 때문에 틴닝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위를 사용해서 가위를 모속으로 깨끗하게 집어넣고 전체 길이가 커팅되지 않는 부분에서 끝부분에 부드러운 질감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래쪽은 가로로 해서 섬세한 질감을 했고요. 위쪽은 레이어드이기 때문에 세로로 잡아서 좀 전에 잘랐던 버티컬 섹션에 맞춰서 딥포인팅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도 커팅을 했던 베이스라인, 사이드 베이스를 당겼다면 여기도 사이드 베이스를 당겨주고 딥포인팅을 넣어줘야겠죠. 오른쪽, 왼쪽 밸런스 맞게끔, 그리고 잘랐던 부분이 중복되지 않게끔. 딥포인팅도 섹션이 중복된다면 그 부분에 어떤 구멍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끔 진행을 합니다. 베이스라인에 와서도 잘랐던 섹션 그대로. 이런 질감 처리 또한도 잘랐던 것과 안 잘랐던 것 반복이 되면 안 돼요. 깊게 섬세한 빗질을 통해서 모속으로 머릿결과 가위 방향이 똑같아야겠죠. 집어넣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빗질을 해보면은 좀 비어있는 부분과 비어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걸 눈으로 확인하면서 잘라줘야지 우리가 섬세한 커트가 될 것입니다. 자, 오른쪽이 끝나고 왼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C커브 빗질을 해주면서 모속으로 가위를 넣어서 딥포인팅을 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섹션 마찬가지.
모든 질감 처리는 커트했던 방향 그대로 다시 한번 패널을 잡고 진행을 해야지 완벽한 질감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질감 처리가 끝나고 이번에 양감 처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요즘 우리가 슬라이드 커트로 하는 방법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좀 전체 다발을 잡기보다는 이렇게 섬세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닥씩 잡아서 진행을 하는 편인데 자세히 보시면 제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깎아주고 있죠. 레이어 방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깎아주고 있어요. 그러면 모발은 약간 차분하게 아래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아래쪽은 어차피 볼륨감이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그라데이션을 넣어주기보다는 위에서 아래로 깎아주는 레이어를 넣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좀 더 차분해지겠죠. 자, 두 번째 패널도 잡아주고 가로 세로 한 1cm 정도 폭이라고 생각하고요. 비드라이 커트 가위로 위에서 레이어를 넣어주듯이 슬라이드 커트로 양감을 해주겠습니다. 한꺼번에 잡고 가로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오른손잡이가 한쪽 방향에 진행하면 분명히 방향성이 생기기 때문에 위에서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위쪽에는 볼륨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진행하면서 그라데이션을 넣어주고요. 방사선으로 돌아가면서 세로로 빗질 하고 아래에서 위쪽으로 그라데이션을 넣듯이. 자, 이때는 모속에서 잘려진 머리가 동일하게 균일한 양감을 가져와야 됩니다. 백쪽이 끝나고 사이드에 와서 조금 전과 다르게 지금은 사이드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이렇게 잘라주면 얼굴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전환이 됩니다. 두 번째 섹션도 아래쪽을 얼굴 쪽으로 향하기 위해서 가로의 패널을 잡고 같은 깊이 같은 양을 제거할 수 있도록 같은 방향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에 남겨지고 버려진 머리가 동일하게 되고 있죠. 자, 페이스라인 쪽에는 페이스라인 맞게 방향성을 주고 C커브를 주고 이쪽도 C자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모량이 많이 비어있는 곳은 약하게, 하지만 전체 지금 모속에서 빠져난 부분을 균일하게 잘라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패널도 같은 깊이, 같은 양. 가위의 개폐, 힘의 속도 모든 게 일정해야지만 균일하게 예쁜 양감 처리가 되겠죠. 자, 오른쪽과 왼쪽은 분명히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와서는 다른 방식의 좀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하나의 패널을 잡고 조각을 내듯이 옆면을 뒤집어 올리면 위로 올라오죠. 그 윗부분을 잘라주고 방향을 전환하면 앞쪽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힘들게 자르지 말고, 저는 이 방식을 많이 쓰는데, 자, 옆면 한 가닥을 잡고 위로 틀어 올리면 위로 올라오죠. 그 부분을 슬라이드 커트를 해주면 다시 옆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방향을 틀어주는 것이죠. 위로 틀어서 위쪽에 자르고 놓아주면 옆으로 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패널도 가지고 와서 앞쪽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옆부분을 틀어 올려서 위에서 자르지만 그걸 놓게 되면 방향 전환이 되겠죠. 위로 틀어서 자르면 옆으로 돌아갑니다. 위로 틀어서 옆으로 돌아갑니다. 위로 틀어서 옆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위쪽에 볼륨감을 좀 더 주기 위해서 모속에 이렇게 공기감을 넣어줍니다. 이런 기법대로 중간중간에 모속감을 넣어주면 드라이를 하거나 우리가 펌을 하거나 이런 작업을 했을 시 훨씬 더 풍성한 볼륨감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쪽에 양을 덜어주기 때문에 좀 더 가벼움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앞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가볍게 빗어줘서 속에 있던 머리카락을 빼줍니다.
모든 코트가 끝나고 이렇게 드라이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찾아주신 우리 배송 고객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다양한 스타일, 다양한 작품들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